네,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최근 미국 백악관이 반도체, 전기차에 이어서 이 바이오 행정 명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기차 행정 명령과 유럽의 전기차 부흥 정책으로 인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급등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은 바이오 행정 명령으로 과연 어떤 기업이 급등할 수 있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자세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투자로 크게 돈 버는 아이디어를 도출해보는 시간,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강혜경 제약 고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혜경 고문님. 돈 버는 이 바이오 투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기에서부터 하나 짚어주시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단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 기업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요. 파이자의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파이자 같은 경우는 백신과 경구용 치료제로 돈을 벌었는데 작년 매출액 같은 경우를 보면은 백신이 약 50조 원을 벌었고요. 한 해에. 그다음에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가 약 25조 원을 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해에 약 75조 원을 벌었는데요. 와.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이 미국의 임상 3상을 통과하면서 상업화에 성공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걸 먼저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바이오 행정명령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더 이렇게 도출해 보는 이제 6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는 합니다. 바이오 행정명령은 일단 이 유전체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고요. 예전에 바이오 그러면은 이제 의학, 제약만 좀 많이 이렇게 좀 떠올리실 수 있는데 바이오 행정명령에서도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제 이러한 기술들이 다른 산업으로 많이 적용돼서 이제 실생활을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약뿐만이 아니라 먼저 농업적으로는 먼저 많이 사용된 바이오 기술들이 있는데 네. 이것이 에너지나 식품 아니면 화학까지 이제 연결해서 이제 일상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기술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직접 개발한 거는 미국 안에서 또 생산하겠다. 이런 것들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첫 번째 아이디어 드릴 수 있는 거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입니다.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는 우리가 약이 그동안 없었는데요. 약이 없었다라는 거는 그렇죠.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질병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질병을 알게 되면은 그 질병이 왜 생겼는지를 알면 사실 약은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까지는 이 질병을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약을 개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2021년에 이 바이오젠의 아두카누맙이라고 하는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승인이 되면서부터 네네. 지금은 이제 글로벌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를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시대가 이제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앞에 있는 이제 그림이 시가총액인데 일라이 릴리하고 바이오젠의 시가총액입니다. 먼저 바이오젠이 그 아두카누맙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서 일라이 릴리가 도나네맙이라고 하는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 대한 그 이제 임상 결과들 이런 걸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시가총액이 일라이 릴리가 100조 원대에서 300조 원 이상까지 급등한 거를 보실 수가 네. 있죠. 근데 여기에는 또 알츠하이머뿐만이 아니라 비만과 당뇨에 대한 기대도 사실 있습니다.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일라이 릴리에 지금 다 녹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임상 3상 증명하고 정말 돈을 벌어야 됩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하게 되면 신약에 대한 거는 지금 미국에 있는 빅파마들이 먼저 앞서가고는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 있어서는 일단 국내 기업이다 그러면은 CMO 쪽으로 좀 더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 진출한 미국의 BMS 공장을 이제 인수한 롯데 바이오로직스죠. 지금 롯데 지주가 롯데 바이오로직스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데 바이오로직스 아니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뭐 1공장부터 4공장까지 돌아가고 5공장 계획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미국에 대한 진출도 계속 거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개 기업은 좀 CMO 쪽으로도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츠하이머 치매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기대하면 된다라는 얘기여서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해서,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 집중을 해라라고 첫 번째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주변에 이제 또 많이 돌아가시게 되는 원인을 보게 되면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고요. 그쵸. 제약시장에서도 항암제 시장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그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 비해서는 항암제라고 하는 거는 면역 항암제가 2014년부터 이미 상업화해서 이제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보다는 항암제는 그래도 많이 우리가 암종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그래도 치료할 수 있는 면역 항암제까지 지금 발전해 와 그쵸, 있습니다. 많이 늘어났죠. 예, 그 화학 독성 그 화학 항암제부터 표적 항암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로 발전은 이어져 왔지만 지금 사용되는 거는 같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가 이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작년에 이제 그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의 매출액을 보면 약 한 27조 원 판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 27조 원이 그 처음에 2014년경부터 이제 출시된 매출액을 한번 따지게 되면 네. 한 제품 가지고 100조 원이 넘습니다. 약 와. 100조 원까지 되기 때문에 네. 이 항암제는 지금 국내 기업이다 이제 아니면 다른 기업을 봤었을 때는 주요한 몇 개 이제 면역 항암제와 병용하는 임상들 그다음에 아직은 그 언맷 니즈가 있는 그 아직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키트루다뿐만이 아니라 BMS의 옵디보라는 면역 항암제도 있는데요. 이 개발 처음 시작은 일본의 이 혼조 교수님이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국내 기업에게도 희망이 있다라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작은 그 기업이어도 바이오테크여도 항암제에 있어서는 또 개발을 성공시킬 수는 있다. 그래서 이런 데 포인트를 좀 갖고 네. 항암제를 좀 보시면 예, 좋겠습니다. 사실 정말 제대로 투자만 하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현지 시각으로 이번 달 14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올랜드에서 미국 암 연구학회 연례 학술대회가 열리잖아요. 여기에 출격하는 기업들 주가 움직임도 좋은 거죠. AACR을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이 AACR은 그 초기 임상 관련해서 이제 발표하는 자리고요. 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임상 3상까지 성공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아니더라도 초기에도 좋은 이제 기술을 가진 이제 기업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잘 확인하시면서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그리고 항암제 기업에 이어서 세 번째는 어디에 주목을 하면 될지 또 궁금해지는데 사실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여전히 뭔가 새로운 전염병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역습에 대비하는 기업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앵커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전 세계가 항공 많이 이제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막 이러면서 또 미개발 지역이 개발되고 이러면서 그 지역에만 있던 그런 바이러스가 이제 좀 전 세계에 퍼지는 상황이 이렇게 되는데요. 네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더 주기적으로 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다시 또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연구하는 기업, 그다음에 치료제를 성공하는 기업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있어서 백신은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40개 이상의 코로나 백신이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구용 치료제는 지금까지도 딱 한 2개 정도만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물론 중국에서도 개발한 게 있지만 이제 중국과 일부 그 이머징 국가들에 대해서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머징 국가가 개방이 좀 더 늦어진 이유가 또 여기 있기도 합니다. 네네. 경구용 치료제가 파이자의 그 팍스로비드, 머크의 몰누피라비르 뭐 이렇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 공급량은 사실 좀 부족했죠. 가격적인 면도 그렇고 네. 이제 조금 살기 어려운 국가들 같은 경우는 비싼 약을 사용하기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머징 국가가 이 백신과 치료제 우리는 또 mRNA 백신을 맞고 빨리 이렇게 오픈할 수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이 백신과 치료제가 늦어지면서 이머징 국가가 이제 개방을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잘 알고 계신 기업이거나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면은 그 기업이 계속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기업들을 특히 더 주목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백신은 40개 이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신보다는 먹는 경구용 치료제,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을 좀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콕 집어서 알려주실 곳이 있을까요, 혹시? 지금 너무 좀 작은 단위의 기업들이 있어서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매경이 그러기에는 네네. 파워가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서치해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미국 정부에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원료 의약품도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해라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아무래도 견제를 하는 모습이죠. 중국과 인도 뭐 이런 의료 원료 산업에 대해 제동을 거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미국이 자국에서 원료 의약품 생산을 25%까지 늘린다는 계획까지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 국내 기업들이 관련해 여기에 대해서 주목할 곳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거는 최근에 발표된 거는 이제 목표치가 나온 건데요. 저분자화합물 합성 의약품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5년 안에 미국 안에서 생산하는 거를 25%까지는 생산하겠다라는 목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고분자화합물 우리가 그냥 바이오 약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바이오 약품에 대한 규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비슷하게 미국이 이러한 거를 좀 가져갈 수도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미 진출한 기업들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지금 저분자 화합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이 중국이나 인도를 견제를 합니다. 이 원료의약품 쪽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중국이나 인도에서 많이 생산을 해서 미국에 많이 공급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견제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 바이오의약품이 아니어도 이 저분자 화합물, 합성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지금이라도 진출을 한다면 저는 기회를 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의약품으로 생산을 이제 앞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그 롯데바이오로직스가 미국의 BMS 공장을 인수했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CDMO로 지금 잘 이렇게 매출액이 3조 원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최근에 주주총회, 그 다음에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서 서정진 회장이 그 회사의 전략을 얘기하고 했는데 네네. 제가 볼 때는 이 셀트리온은 빅파마 중에 존슨앤존슨의 그 사업 모델과 좀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약을 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기 파트가 있고 컨슈머 헬스에서 일반 의약품이나 우리가 화장품, 뭐 렌즈 관련한 그 비즈니스가 있는데요. 이러한 비즈니스, 의약 외품까지 사업을 확장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바이오 시밀러도 미국에서 이제 판매, 직판 체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 기업들이 좀 더 그 미국의 이 바이오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이 API 또 이런 그 원료의약품 관련해서 생각을 했었을 때 좀 더 이러한 기업들은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 탄소 배출이 글로벌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바이오 에탄올, 디젤 원료가 옥수수와 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석유차 그러면은 떠오를 수 있는 이 연료에 대한 기업으로는 엑스모빌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차에 대한 대항마로 테슬라가 탄생을 했죠. 그래서 네네. 전기차가 있는데요. 미래에는 이 테슬라 이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수소차가 있고요. 바이오차가 있습니다. 네. 이 바이오차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콩 그다음에 뭐 그 옥수수 등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를 이용해서 가는 건데요. 미국은 사실 지금 전기차보다 바이오차 이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 바이오 행정명령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러한 곡물을 이용해서 이 연료를 많이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요.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먹는 거 가지고 좀 에너지까지 쓰기는 부담스럽다라고 했는데 행정명령에서도 얘기됐듯이 이러한 부분들이 이 화학 제품 아니면 연료까지 개발이 돼서 유가가 많이 상승하더라도 훨씬 더 낮은 가격에 공급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기회가 있고요. 국내 기업들이 이미 화학 기업들이 이러한 부분까지 진출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 좀 주목하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에서는요, 바이오 투자로 크게 돈 버는 아이디어를 배워봤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 자문 강혜경 제약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